네, 이 차는 파나메라 디젤입니다. 파나메라 포르쉐 4인승 세단 파나메라의 그 디젤 버전이고요.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부에 세워져 있던 차를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 예열은 지금 당연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도 소음은 이 정도 소음이면 디젤 치고 소음이 시끄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디젤이 다 그렇죠. 요즘 디젤차 시끄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엔진 소음도 못 견딘다 그러면 이제 귀를 막고 사셔야 될 거예요. 그 디젤 엔진은 왜 진동과 소음이 있냐면 폭발력이 커요. 그 폭발이 더 세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엔진값도 올라가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대신에 그 폭발력이 세다는 점 때문에 저속 토크가 세서 이제 그 다른 장점들이 나오죠. 이제 연비가 좋다거나 운전이 편하다거나 저속 토크가 좋고 연비가 좋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디젤 엔진의 장점인데, 특히나 이런 대형 세단 파나메라 같은 대형 세단에서는 사실 연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고급차 타는 사람이 이런 S클래스급의 S클래스 파나메라 같은 이런 급의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누가 기름값을 걱정을 하느냐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거 그 차 안 타보신 분들의 이제 얘기고, 무슨 1억짜리 차 타면 세상에 걱정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급의 차들은 연비가 좋지 않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엔진도 크고 이제 차체도 커지니까 연비가 좋지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는 기름을 너무 자주 넣어야 돼요. 이렇게 기름 꽉 넣는데 돈은 상관없어요. 10만원이면 20만원이 상관이 없는데, 넣는데 좀 있다가 한 몇백 킬로 탔는데 또 넣어라 이런 옛날 그 벤츠 G바겐 이런 거 연비 2km 3km 이러니까 G55 AMG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어디 기름값 리터당 2,000원 넘어가니까 겁이 나요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귀찮아서 200km도 못 타고 저기 가야 되고 연료 탱크가 한 통에 100리터 들어가는데 100리터 연료 탱크인데 꽉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20만원 넣고 기름 채웠단 말이죠. 근데 200km 가서 기름을 또 넣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참 깝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 대형 세단의 디젤 엔진, 한동안 외국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디젤 엔진 타냐, 야 이 차 디젤이야? 디젤이 뭔가 개솔린보다 더 아래급인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엔진, 디젤 엔진을 타야 되는 이유를 꼽자면,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연비, 한번 기름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지금 이 차의 경우는 기름이 지금 꽉 차 있지 않아요. 한 4분의 3 정도 차 있는데 앞으로 654km를 달릴 수 있대요. 시내에서만 탄 차죠. 물론 시내에서만 탔는데 앞으로 654km를 더 탈 수 있다. 그러면 저 휘발유 4000cc급 휘발유 차다 그러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휘발유급의 요 차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하면 그 정도 거리 달릴 수 있겠지만, 시내에서는 절대로 600km 못 달리는데, 지금 꽉 채운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0km는 일주일, 2주일 시내에 출퇴근하는 거리면 타는 정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너무 자주 넣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발유차라면 한 이틀 타다가 휘발유 넣으러 또 가야 되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찮았는데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출발을 하죠. 언덕길에서 무거운 차가 출발을 하는데 안 나가는 스트레스 같은 거 없습니다. 저 앞에 달리는 GTR 보다 빠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저속 토크가 세서 이런 큰 차가 저속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어디서 처음 시승을 해봤냐면, 독일에서 그 스투트가르트 인근에서
파나메라 터보 S가 런칭될 때 이 디젤을 같이 타봤거든요. 터보 S와 디젤이 같이 이제 프레스 런칭을 했는데, 터보 S라고 하면 555마력의 그 트윈 스크롤 터보에다가 그 터보 안에 날개를 막 티타늄으로 만들고 해가지고는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런 차인데, 그 차를 타고 나서 이 차를 타면, 이 차는 파나메라 디젤은 엔트리 모델이에요. 무슨 그 V6 엔진이 달린 그 파나메라보다도 엔트리 모델이라고 이제 그 포르쉐에서는 칭하고 있는데, 그건 디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디젤이 그만큼 사람한테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연비가 좋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뭐 그래서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터보 S를 시승하다가 이 차를 옮겨 탔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터보 S는 솔직히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빨라요. 터보만 해도 빠르잖아요. 터보 아니고 V6만 해도 빠른 차거든요. 파나메라의 V6나 V8 그러니까 V6만 달렸어도 야, 저 차 느려서 못타, 이거는 허세예요. 그냥 파나메라를 욕하고 싶은 허세고, V6만 해도 충분히 잘 달리는 차인데 V8도 잘 달리는 차고, 거기에 터보를 단 파나메라 터보는 말할 것도 없는 터보 S까지 갔단 말이죠. 뭐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빠르고 좋고 뭐 알겠는데, 밟으면 펑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막 후악 막 가속할 때 앞으로 막 몸이 안 갈 정도로 이제 가속을 하는 그 기분도 물론 좋으나, 사람일이 뭐 이제 맨날 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파나메라 같은 차로. 근데 파나메라 디젤을 딱 옮겨 타는 순간 이게 뭐랄까, 이 움직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마치 계속 타고 있던 차처럼 편하고, 동력성능이 부족하다는 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걸 타면 동력성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 그 뭐 터보 S 그런 거가 취향에 맞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너보다 느리다가 아니고 이 차가 느려서 못할 차, 그렇게 불리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코너 같은 데서도, 코너링을 할 때도 달리다가 이제 코너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길을 달렸어요. 이런 와인딩 로드, 막 그 구비구비진 독일의 와인딩 로드를 달리는데, 와인딩 로드 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코너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잡고 스티어링을 꺾으면서 다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를 앞으로 보내는데, 스티어링 꺾고 발을 밟아서 차가 발진할 때 그 시간차가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디젤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막 반응이 굼뜨고 뭐 이래가지고 느린 차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디젤은 뭐 그 터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거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속 토크가 좋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코너 스티어링을 꺾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차가 금방금방 반응을 하니까 그 운전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 V6 디젤이 들어가 있는데 요 그 원래는 V8 터보까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요 엔진 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바퀴 위에 이제 프론트 미드십 구조로 얹어져 있던 V8 엔진 대신에 V6 엔진, 더 짧은 엔진을 넣다 보니까 이게 앞바퀴 축이면 엔진이 이런 위치로 놓여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만큼 짧아졌어요. 그래서 더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코너링이 확실히 더 민첩해요, 얘가 더. 특히나 터보 S 같은 경우는 그만큼 차가 나가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뭐 관성과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스티어링 반응이 약간 더 이제 뭐 오버스티어라고 불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더 굼뜨게 느껴지는데, 얘는 앞바퀴 그 노즈의 반응이, 스티어링에 따른 노즈의 반응이 무척 민첩해서 그 와인딩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와인딩에서 이 차로 부족할 정도로 달리는 건 저는 이 또라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차로. 근데 연비 좋죠. 반응 빠르죠. 스티어링 필링 재밌죠. 그럼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차인 거죠. 그래서 그 파나메라를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 근데 약간 파나메라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 파나메라를 타려면 터보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터보 살 돈은 없어. 그러니까 난 다른 차 사자 라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다른 차로 가지 마시고 이 파나메라 디젤 한번 시승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괜히 뭐 포르쉐는 터보지 뭐 그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왜 이렇게 허세 떨 때 하는 그런 소리고, 그 디젤을 타셔도 충분히 포르쉐로서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뭐 팁을 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PDK 미션은 지금 앞에 택시들이 지금 멍청한 택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또 위반을 해서 또 앞으로 가는 건 뭔지. 근데 그 PDK 미션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미션이 아닐까. 이 뭐 지금 이 차도 이제 그 PDK가 달려가지고 막 그 이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고단으로 미리 넣어가지고 연비 주행을 하다가 엑셀러레이터에 힘을 딱 주는 순간에 그냥 탁 내려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더 빠른 가속을 가능케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차에는 아이들링 스탑도 달려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이들링 스탑이 꺼져 있어가지고 작동을 안 했는데, 아직 예열이 안 돼서 아마 그 기능을 켜도 시동이 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연비에 관련된 그런 장치들도 있고, 또 뭐 제가 지금 왜 자꾸 말을 질질 끄냐면, 뭐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이 디젤은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지금 이제 포르쉐가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산하에 있는데,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A6와 A7에 사용하는 그 V6의 3리터 디젤 엔진이에요. 디젤 터보 디젤 엔진인데, 그 르망 24시간 레그레이스에서 다져진 그 TDI 기술일 뿐 아니라, 지금 근데 이 차를 시승을 할 때 제가 A7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일단 잠깐만, 얘는 PDK가 아닌가? PDK가 아니고 오토매틱이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미션 얘기를 하려다가 PDK라고 약간 착각을 했는데, 얘는 PDK가 아니고 오토매틱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토매틱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아우디와 뭐가 다르냐? 느낌이 분명히 달라요. 엔진은 완전히 같고, 제가 포르쉐 엔지니어에게 확인한 바로는 엔진에 대해서는 포르쉐 특유의 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엔진인데 왜 다르지라고 했더니 미션이 달라진 거예요. 얘네는 아이신 미션을 쓰고, 그 저기 어디냐, 그 이름 기억이 안 나. 아우디는 아이신이 아니고 ZFZ 미션을 쓰는데, 그 두 미션의 특성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ZF 미션, 아이신 미션 둘 다 최고의 미션이지만, 요 스포츠 주행에는 아이신 미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할까요? 그런 약간 어쨌든 그 두 개를 같이 타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의 다름, 엔진 반응의 다름이 느껴지는데, 그건 이제 미션의 특성에 기인한 거고요. 여기는 그 아이신 미션이 들어가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반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호에 걸렸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끝까지 확 밟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차가 아우디와 다른 점은 배기 시스템이 있어요. 배기 시스템이 포르쉐만의 그 배기 시스템으로 해서, 얘네 그 포르쉐 엔지니어가 하는 얘기가, 디젤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 중에 상당수는 포르쉐 특유의 고회전 엔진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고회전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린다고 해도 구조물이 훨씬 많아서 왱 하는 그런 부드러운 회전음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기계음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회전으로 가서 좋은 소리가 나는 걸 기대할 수 없는데, 그래서 배기 사운드를 좀 자기네들이 튜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고려를 했다. 그래서 이제 디젤로도 스포티한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리를 좀 이번 그 지금 동영상 몇 분 찍었냐면 좀 오래 찍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들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가속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출발 가속할 때 사운드가 어떤가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호대기 할 때는 아직 냉간시라고, 엔진이 완전히 열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돼. 지금 한 수온이 한 70도 약간 넘어간 75도도 안 되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약간 냉간시라서 약간 진동은 좀 있어요. 발끝에 진동이 좀 느껴지는 정도고, 소음은 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수준.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진동이 느껴지는, 그렇다고 뭐 바이브레이터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변태들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기분 좋아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디젤 진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화감이 있으면 뭐 더더 떨리는 게 막 눈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진동은 아니고요. 손을 대고 있으면 느껴지는 거죠. 지금 출발 가속을 할 때는 이 정도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출발 가속을 할 때 소리보다는 왕 하고 달릴 때,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사운드를 좀 더 튜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파나메라 디젤의 동영상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